그래서 이영훈 교수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 원장 그 책에서 이분이 이제 역사책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영훈 교수가 대한민국 역사책을 2018년에 냈는데 거기에서 대한민국 건국은 아까 얘기했지 근대적 국민국가.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이 우리가 물론 좀 늦긴 했으나 많이 늦었죠. 미국에 비해. 미국이 1776년에 시작했는데 드디어 미국도 1948년에 와서야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만들고 이거는 한국 문명사에 대전하며 민족문명의 기초를 확인했다. 그 결과가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그러한 근대적 국민국가의 가장 중요한 상의적 활동을 심각하는 자유 누구보다도 중요시해서 거기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에 민주정부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뭐예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긍력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40년 동안 외적의 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가 이제 자유로웠는데 우리가 이 개인의 자유 활동과 자유 판단권에 대해서 쉬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업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책도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은 아마 이 책이 가장 좋은 책일 겁니다. 우리 교수가 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건국을 하고 나서 12년 동안 했었던 지적을 물론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공과 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공이 약 7이고 과가 한 3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에서는 많이 들어가는 게 6.25 때 여러 가지 사건들 그다음에 몇 가지 적시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7대3 그거 불만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영훈 교수는 자기는 8대2다 나는 9대1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분의 과라고 얘기하는 것도 보면 역사적으로 다 그만한 맥락이고 특별히 그 공산주의에 대한 그분의 집념 그거에 대한 그거는 그게 이제 너무 조금 과하게 당시에서는 그게 이해되지 못하지만 여러분 지금 와서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는 아마 그것이 재조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소련이 저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는데 중국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과라고 했던 게 많이 아니에요. 제 평가가 앞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크게 4가지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무엇보다 이분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근대적 국민국가를 번영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북한 남침을 저지했다. 그래서 나라를 이제 근대국가 건국한 거는 어떻게 건국을 했습니까? 미국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유엔이 도와줬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분 아니었으면은 상상이나 못해서 이분의 탁월한 국제 정세에 대한 감화, 그다음에 그분의 탁월한 그런 외교력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의 판단에 의해서 유엔을 통해서 성공을 지고 유엔이 우리나라를 만드는 유엔으로서 가장 빛나는 업적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유엔을 이제 꾸려서 북한 남침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잠시 자면은 한미 상호고요. 참여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아서 60만 대를 받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무교육을 제도화해서 그래서 문맹 퇴출이 12년 만에 90%에서 10%를 줄었어요.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한동훈 장관이 제주도에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화제가 됐죠. 응? 화제가 됐죠. 농지개혁에서 농지개혁이 그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 그거를 이승만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는 것을 그분이 얘기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 한동훈 장관이? 네?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한동훈 장관 그거 못 보셨나? 그거 유명한 걸 아무도 안 보셨어? 한동훈 쳐보세요. 그래서 부산에서 그저 아주 기가 막힌 그 연설을 해가지고 근데 그 농지개혁을 정확하게 농지개혁을 평가하면서 당시 시대 상황에서 농지개혁을 통해서 농지개혁이 6.25를 우리가 6.25에서 북한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무상으로 나눠줬죠. 무상으로 나눠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권은 누구예요? 국가가 가지고 있어요. 무상으로 나눠줬지만 경작권만 무상으로 준 거예요. 근데 이승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나눠주고 대신 1년의 소출의 20%를 받아서 5년간 소출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주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지주들이 그걸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적어도 1년 자기가 소출하면 네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히 먹고 살면서 자기 생계를 꾸릴 수 있을 정도의 농토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그 소유권 이전을 다 끝내고 났는데 뭐예요? 6.25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농지를 가진 거라 농지를 가졌는데 이북이 때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이북까지 뺏기게 돼 있잖아요. 이걸 뺏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동조하겠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아주 큰 소리 쳤지. 자기가 이제 나가면 그러면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할 거라 그러는데 환영하기 뭘 환영해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죠. 그래서 농지개혁은 그 6.25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그걸 한 유례가 없어요. 그렇게 한 유례가. 그래가지고 일거에 우리나라의 그 노예제도 일종의 이제 노비제도 완전히 없어요. 노비제도 폐지. 그런 그걸 완전히 폐지하는. 그다음에 여성 인권 보장에서 처음부터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미국도 참정권이 여성 정권 최근입니다. 북한 정권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했다고 이제 뛰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그죠? 아까 처음에 보여준 것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소득이 200불, 300불, 6.25 끝나고 나서는 얼마 됐대? 60불이었대요. 제가 49년생인데 아직도 내가 5살, 6살 때 얼마나 배고픈지 하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춥고 배고팠는지. 응? 그때 우리 얼마였어요? 1년 소득이 60불, 70불. 제가 저기 지금 현저동이라고 지금 무학동이었는데 거기에 그 판자촌에 그게 이제 뛰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 IMF 그러니까 금융위기 IMF 거치긴 했으나 그래서 중간 해가고 있는데 반면에 북한은 아직도 1000불 이내. 그래서 최근 2022년 데이터를 보니까 1,400불이 우리와의 격차가 지금 계속해서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북한은 아직도 근대 국가를 못 만들고 옛날 그 형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뭐 이런 나라 많아요. 제가 미얀마를 도와주고 미얀마도 뭐 좀 올라가다가 지금 다 주저앉아버리고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그래서 65년에 4.19 이후에 이제 나오셔서 65년 1기에 90세로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너희들이 이렇게 균형에 받은 이 자유를 끝까지 지켜라. 너희들이 끝까지 자유를 지킨 데는 언젠가는 북한에 북한 동포에도 자유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아멘.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 그다음부터 이제 제 2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아까 보여주지 했는데 최근에 와서 여기 보시다시피 최근에 와서 현역에 좀 줄어들고 있어요. 약간 이제 뭐 올라가라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게 이제 이거를 이쪽으로 러브 스케일로 하면 가령 1, 10, 1, 10, 100, 1000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때가 이제 분수인데 이때가 뭡니까? 이때가 민주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화 기틀이 마련됐고 산업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정책에 따라서 한번 점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한 3,000불 그러니까 한 100불, 200불 하다가 3,000불까지 뛴 거예요. 굉장히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엄청난 변화고 뭐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죠. 그죠? 다 경험하셨죠.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의 바람이 불 때, 88 올림픽 때까지 크게 성장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주화를 거치면서 한 번 더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최근에 와서 눈에 띄게 우리나라가 여러 아이들에게 뭔가가 필요한 그러니까 3만 불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3만 불 시대에 들어왔는데 이게 아까도 보여주지만 더 한 번 더 뛰느냐? 그래서 우리가 6만 불, 7만 불, 미국은 7만 불이잖아요. 그죠? 싱가포르가 8만 불이고 동거 유럽 나라들은 지금 8만 불, 9만 불, 10만 불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정말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기로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그런 양극화, 좌우분열, 스트러글이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이대경 자격으로 알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갈등 극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애들 안 자꾸 이제 인구는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한 그런 그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선진화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이승만 박사의 리더십에서 우리는 뭘 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부 순서입니다. 지금 남한을 좀 분석해 보면 조금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사회적 이념과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성장은 좀 둔화되고 있고 출산율이 지금 세계 최저 수준으로 있고 고령화가 되고 복지 부담은 가중되어 있고 미중 갈등 점점 심화되고 있고 방위비는 점점 증가되고 있어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데 엄청난 선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오늘 여러분들 뭐 저를 통해 가지고 북한 퍼레이드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언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과연 저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퀘스천도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되냐? 북한 생각하기도 싫어 이제. 북한은 꼴짝하고 그래서 북한은 지금 개혁과정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절대민주화 점점 심화되고 있고 배급 제도가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남정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시장마저 지금 그나마 암시장마저 만드는데 이마저도 붕괴되어 있고 수령 잘대도 지금 강화되고 핵미사일과 배낭 전술을 지금 치닫고 있는 이렇게 우리에게 점점 비용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통일 비용을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통일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북한 사람들 데려다가 미국 살리려면 아니 뭐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드는데 야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 달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데 점점 뭐예요? 우리가 분단되어 있지 않다면 치르지도 않아야 할 비용이 지금
기하 부설이 우리 사회 디스카운트죠. 이렇게만 디스카운트 점점 더 커지고 사회 비용 부담이 비용이 너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아주 친한 친구들 성인들 통일 전략이라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통일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역사적인 3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고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고 누가 꿈꿨던 우리 이승만 박사가 꿈꿨던 문화인 이승만 박사가 꿈꿨던 세계 1등 국가 미국과 영국을 능가할 수 있는 1등 국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누가 막고 있어요? 한국하고 분단이 막고. 그래서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명을 바꿀 그런 기회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게 학생들이 통일에는 가까이 다가와 있다. 사실 그러냐? 그러면 무엇이 우리 통일을 가로막고 있느냐? 무엇이 가로막고 있겠어요? 왜 우리는 통일을 못하고 있을까요? 북한의 핵미사일이냐? 과연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의 통일을 막고 있는 거냐? 정치가들은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얘기할 때 과연 그런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죠. 75년 분단, 지금 분단이 75년이 넘었죠. 이거 내가 몇 년 전에 만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분단이 거의 지금 80년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데 45년부터 분단이 80년 분단이 돼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남한만의 건국의 울타리를 그러니까 근대적 국민국가를 만드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고도 성장의 요망입니다. 제가 에티오피아를 봐가지고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캄보디아 이런 데를 가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다니면서 느낀 건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 분단 이 분단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를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분단은 항상 문제를 생각했는데 가만 가서 그 나라를 보니까 이 우리한테 분단은 지금까지는 굉장한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분단을 없음으로써 우리는 철저하게 남과북을 가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우리는 분리할 수 있었고 우리는 이념적으로 비교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뭐 이런 것이 하나의 지금까지 고도 성장의 요람입니다. 분단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면 지금까지는 축복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제 통일의 걸림돌이고 그 다음에 분단의 비용이 점점 커지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한 그런 적에 와 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젊은 애들은 우리 아들한테도 뭐 통일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 해요. 이런 시대가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 사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인데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통일의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 이승만.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번영입니다. Nothing more than that. Nothing.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는 자유, 이 자유를 북한 사람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그건 우리의 시대적인 사람. 노매로와 그게 핵도 막을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을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라는 틀 속에서 근대 국가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는데 성장해서 우리만 잘 잡아요. 그리고 그것이 북한이 아니더라도 구원이라는 문자가 더 들어갔으면 예? 구원이 들어갔으면 아주 3박 구원? 구원. 예. 자유 자체가 구원. 그게 자유가 구원이니까. 구원이죠. 나중에 한번 얘기해보자. 자유가 더. 그래서 요거 조금만 제가 들려드릴게요. 들리시나요? 예. 이게 아주 최근에 BBC에서 나온 거예요. North Korea. For over 70 years, the country has been ruled by one family. Its tyrannical leader, Kim Jong-un, has subjected his people to extreme hardship. The regime survives by repression, by complete blockade on information with the security services and field tactics.
At the start of the pandemic, North Korea sealed its borders. We now know next to nothing about what's been happening inside the country. Sometimes people describe North Korea as a black hole of information, and that black hole has become significantly darker over the last few years. For months, we've been communicating in secret with 3 people who've risked their lives to expose the disaster unfolding. We've used animations and actors to illustrate their words. These days, watching and sharing foreign videos is severely punished. One wrong move, and you're facing execution. And a desperate struggle for survival. Food supplies are so low, people have started dying. I want to live in a society where we don't starve, where my neighbors are alive, and where we don't have to spy on each other. I've been working as the BBC's correspondent in Seoul for just over a year. And for all the time I've been here, North Korea's borders have been shut. I knew these border closures would be having a big impact on people's lives. So when I arrived, I wanted to find a way to hear from people inside the country. North Koreans are forbidden from talking to anyone outside the country, particularly journalists. There are a couple of specialist news organisations that have a network of sources in North Korea. We decided to try and work with one of these organisations to speak directly to people in the country so that we could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One of these news organisations is Daily NK, based in Seoul. Lee Sang-yong is its editor-in-chief. I'm sorry we're a bit late. 저희가 북한 내부에 같이 저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소식통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들하고 좀 친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북한의 안 좋은 현재 상황,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So what happens to our questions now? 그러니까 뭐 기기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저희랑 협력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이 하고, 본인들이만 알고 있는 그런 장소, 뭐 도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그런 장소, 조사가 은밀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올 수 있다, 오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을 써야 되고, 현재 계속적으로 그렇게 써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Well, we will wait as long as it takes. For months, we exchanged hundreds of messages with the sources in North Korea, each containing just snippets of information to protect people's identity and keep them safe. Until finally, we had enough to put together.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종합을 해서 단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990년부터 95년 있었던 고난의 행군, 여러분 잘 아시죠? 김정일 당시에. 그래서 그때 약 300만의 아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밀려오기 시작했고, 중국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1년에 몇천 명씩 그 이후에 코로나를 지난 봉쇄가 돼서 지금 중국과의 국경이 지금 철저히 봉쇄되기 때문에
이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안에 인포메이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BBC에서 처음으로 은밀하게 현재 상황이 어떤지 철저하게 가르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리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무관심해집니다. 근데 내용을 알아봤더니 놀라운 게 고난의 항공보다도 더 심한 아사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맨을 통해서 지금 김정은의 화려한 모습과 이런 걸 보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BBC에서 나온 화려한 소식이죠.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이번 취임사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시민의 그리고 자유가 침해되고는 방치하거나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기회를 보장해줘야 됩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말을 좀 했어요.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시민이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우리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희망, 나는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워는 우리만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에 우리의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를 박탈한 사람들에 대한 하이 컴패션, 그들에게도 자유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 도덕적인. 그래서 핵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북한에도 자유. 이것은 모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분이 뭔가를 알아요. 홍명이 제가 이제 남선운에 교회 나가는데 홍명이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놀라운 성경을 얼마 전에 나왔어요. 어느 날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자체의 말명을 하나님의 이름이 성함이 자유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한테 자유를 거부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 특권이 자유. 이 자유를 기본으로 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취선상 여기서 불과 1시간이면 가는 주민들은 철저하게 자유를 지내 나가서 살고 있는 그걸 우리는 가만히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통일의 이유이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일은 결국 북한 동포의 자유 쟁취입니다. 우리 입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북한 주민이 나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통일은 군대적 국민국가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미 그거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필연의 역사입니다. 동북아 평화 번영의 마저우리고 선주의 국가의 처절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후쿠야마 말하는 유명한 책이죠. End of History, 역사의 종말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죠. 거기서 Liberal Democracy, 자유민주주의, End Point of Humankind Ideological Evolution, 인류 발달에서 End Point, 궁극적으로 달성한 것은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궁극적인 인류 역사의 End Point. 그걸 위해서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저 멀리 북한같이 있는 나라도 있고 좀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나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수렴한다? 인류를 기본으로 근대적 국민국가 뭐를 가장 기본으로 인류의 자유를 기본으로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에 있다가 최근에 버클리로 학생이에요. 굉장히 그 이승만 박사가 즐겨 썼던 이 말은 누가 했냐면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절반의 노예와 그 절반의 자유 상태에서 이 관계가 영속할 수 없다. 남한은 자유, 북한은 노예. 이것이 영속할 수 없다 하는 얘기죠. 이거를 누가 많이 코트했어요? 이승만 박사가 아주 즐겨 코트했던 그런 링컨의. 그러면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이승만 박사의 독립정신에 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이승만 박사 들어가서 이승만 박사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올바른 대일 정책. 우리가 어디서부터 독립하려고 해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세계에서 당시에 최고의 일본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 대한 책을 썼죠. Japan Inside Out 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게 베스트셀러였죠. 그 책이 나오자마자 6개월 만에 뭐예요? 진주반복경 일어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한국의 한 젊은 학자가 책을 썼는데 자기들은 듣고서 전부 다 코웃음 쳤어요. 일본이 미국을 친다라고 했거든. 일본은 미국을 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썼어. 일본을 잘 봐라. 일본은 지금 내부를 다 주자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미국을 향해서 총을 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일본의 전문가예요. 그분이 뭐 친일파라고? 친일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올바른 독립 외교입니다. 독립군이 아니에요. 독립 외교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어떤 통일을 할 것이냐? 올바른 대북 정책. 우리는 누구랑 통일해야 돼? 북한이니까. 북한을 정확하게 좀 더 우리는 알아야 올바른 대북 정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통일 어느 때보다도 외교가 중요한데 우리 문 대통령께서 외교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진 장관한테는 제가 신뢰가 있어서 잘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통일 정책을 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통일 운동을 좀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우리 통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통일을 추구해왔는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통일. 자주통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죠. 자주통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주통일을 하자. 그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김일성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뒤에 바로 강 건너면 소련도 있고 강 건너면 중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통일하자고 그러죠. 자주통일은 무슨 얼어 죽을 자주통이에요. 그렇지만 자주통일 거기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혹해가지고 그래 자주통일해서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누가 갔는지 아시죠? 통일하겠다고 가서 김일성 만나고 사람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허구다니. 넌센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평화통일. Sounds very good. 네? 우리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누가 평화통일의 최대 주자였어요? 우리나라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대중. 그래서 뭐 노벨상 평화상까지 받았어.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일하고 포옹도 했어. 그래가지고 세계 노벨상까지 받았어. 평화통일.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 자, 그러면 이승만 박사는 뭐라고 하는지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고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 말씀하셨어요. 평화주의자는 간첩이다. 평화주의자가 평화를 얘기하는 거. 평화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간첩이다. 평화로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 간첩이다. 이미 이승만 박사가 1940년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결국 세계적으로 한국학에 석학이 되는 분이죠. 빅터 차가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북한과
남한은 one clear aspect of sunshine policy. 그분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햇빛 정책이죠. 햇빛 정책. 그죠? 햇빛 정책은 뭐냐? 왜 했냐? To avoid unification. 햇빛 정책의 근본은 통일하지 말는 거예요. 그죠? 햇빛 정책 해가지고 통일이 될 수 있다고? nonsense. 햇빛 퍼주면 그 사람들이 옷을 벗는다는 거죠. 옷을 벗는 거죠. 핵망개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엉뚱한 데로 간 거지. 그래서 his goal was peaceful coexistence. 평화적으로 같이 공존하는데 언제까지? Until such a time when both sides feel comfortable. 양쪽이 comfortable 할 때까지 공존을 하자. 그러면 그때 가서 통일할 수 있다. 아니, 양쪽이 comfortable 할 수 있겠어요? nonsense. 공산주의자와 우리 자유민주주의들이 컴포터블하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세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장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받는 통일 장사. 5억불을 보냈습니다. 내 친구가 5억불을 만들라고 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영창에 들어가려나 몇 번 그러다가 결국 영창에 나갔는데 그 5억불을 그 런던을 통해가지고 런던 뱅크를 통해가지고 북한에 보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작업을 또 하는데 현대가 했죠. 현대에서 사장까지 했던 친구인데 생생하게 5억불 냈어. 5억불 노벨상을 받는 그런 정말 해괴한 있을 수 없는 우리 현대사예요. 그리고 물론 김대중 대통령도 공과 과가 있을 거예요. 공과 과가 있지만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과다.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또 근사한 게 있죠. 여러분 또 근사한 게 있어요. 마음이 떨리는 흡수통일. 흡수통일. 그죠? 흡수통일. 자, 북한 저거 언제 이제 망할 거야. 망하니까 저거 흡수해. 독일 통일이 흡수통일 아니냐 이게. 흡수통일. 응? 그래서 우리 세대도 우리가 흡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소독은 흡수통일이냐. 소독은 흡수통일이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독이 동독을 흡수했죠. 그죠? 그래서 통일비용을 많이 지불했지. 그러니까 아직도 지불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흡수통일입니까? 여러분, 베를린 월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동독 사람들이 무너뜨렸습니까? 서독 사람들이 무너뜨렸습니까? 네? 그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면 동독 사람들이 자꾸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았는데도 자꾸 이 사람들이 와서 부시고 도망가고 구멍내서 도망가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동독 사람들이 뭐 더는 못 살겠다 해서 무너뜨린 게 그게 베를린. 동독 사람들의 주민의 선택과 저항과 탈출에 의해서 나온 게 독일 통일입니다. 흡수 통일이 아니에요. 흡수 통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흡수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 제가 주장하는 게 선진 통일입니다. 선진 통일은 무엇이냐?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이즈의 두 가지. 그래서 통일의 주체는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우리가 통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이 하는 거예요. 김정일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김정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우리 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이 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디서 누구부터 배워? 이승만 박사님. 자유를 뺏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 통일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 그렇지만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하는 일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실책은 풍선 띄우는 걸 막는. 왜냐면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북한 주민에게 뭐를 보내는 거예요? 자유의 씨앗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막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 양보를 해도 그거를 양보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거를 통일
통일은 누가 만든 겁니까? 통일은 북한 주민이 만든 겁니다. 북한 주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인 지원과 접촉과 교류 확대와 동시성 회복을 위해서 근데 이걸 누가 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민간 차원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정부 이제 가령 박근혜 정부 뭐의 실책은 뭔지 아세요? 박근혜 정부는 북한 정권은 뭐 얘기도 안 했어. 그 다음에 주민하고도 뭐 다 싫어. 완전히 절벽. 그게 이제 그분의 잘못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니까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하고 얘기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과 접촉해도 지들이 나서 지들이 또 가가지고 장관이 가가지고 무슨 체프 장관이 가가지고 체프 행사에 가서 또 앉아있고 통일부 장관이랑 통일장관에 앉아있고 그러지 말고 국가는 국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으로 하야 돼. 민간으로 좀 결국은 키는 누구에게 있느냐? 북한 주민에게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게 살살 자유의 맛이 들어가고 자유의 바람이 들어간다. 그것이 통일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 그 전략을 저희가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휴전협정 조인에 관해서 휴전협정 조인을 하지 않았어요. 휴전협정에 이승만 대통령은 가서 사인을 안 했습니다. 휴전 자기는 싫어. 휴전을 싫어. 그러면서 이제 성명서를 했는데 북한 동포들에게 외친다. 동포요.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있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이며 여러분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 강토와 동포들을 다시 짓고 그에 대해서는 계속 나가고 성취하는 걸 말 것입니다. 라는 그 성명서를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좀 기다리시오. 내가 자유를 들고 갈게요. 여러분들도 자유를 결론 진리가 너희를 자유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 안에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북한 동포에도 자유를 전해주고 역사하셔야지. 결론입니다. 예, 오랫동안 경쟁에서 고맙습니다.